자, 에듀피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수업 시작할 때 가슴 벅찬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에도 가슴 벅찬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워영어 56강을 완강하고 바로 문제풀이 강의 준비에 들어갔는데 많은 교재 문제를 교정하다 보니까 거의 책을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혹시 조금 늦게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나 일단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요. 여러분들이 학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신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독촉을 느끼고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처럼 그렇게 여유 있게 잘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왕 이제 책이 나오고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로 시중에 없는 공무원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최고의 문제라고 자부하고 제가 그만큼 준비하고 찍었습니다. 파워 영어에 제가 마음을 담았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워 영어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저는 그냥 빈말로 내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던졌던 여러 가지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 너무 감사했다, 너무 자극이 되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 더 조심해서 해야겠구나라는 경각심도 또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모든 사랑으로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으니까 아마 이번 그 25강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강의가 되지 않을까 약속드리고요. 비록 문제집 준비는 좀 늦었고 강의 시작도 좀 늦었지만 이왕 다 완성이 된 김에 그냥 빨리 진행해서 최고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제 강의 1강에는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거 아시죠? 칠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글쎄요 이게 어떤 격언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영작을 한번 해봤는데 Luck is when readiness meets opportunity. 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난 바로 그 순간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교수가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이 영작을 하려다가 버벅대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오히려 그 얘기기도 하죠. 잘 보시면 시험을 붙으려면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운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처럼 몇백 대 1, 몇십 대 1 이런 경쟁률을 뚫으려면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하지만 그 운이 결국엔 누구에게 오느냐.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 기회를 준비한 친구에게 반드시 그 운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운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그 기운이 약간 학생들에게 전달이 돼서 학생들이 약간의 아주 작은 운이라도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인강으로 만나니까 사실 한 명 한 명의 얼굴은 못 보지만 그래도 파워영어 강의에서는 전화 준 친구도 있고 메일 보낸 친구도 있고 문자 보내준 친구도 있고요. 최첨단으로 카톡을 보내준 친구도 있어서 그 친구들과 제가 각기 아주 다양한 SNS의 수단으로 만났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얼굴을 보고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놓고 마음으로 바라본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불특정 다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제 강의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수업 방향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교재를 만든 방향인데요. 일단 최대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뭐야 쉽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어렵게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최근에 공무원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문법 문제도 그렇고 독해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수월하게 마음대로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문제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가깝게 만들면서 최대한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허무하게 답이 나오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나머지 4개의 보기는 왜 그랬는지를 반드시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설명하느라 너무 힘들게 그런 교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앞머리에 제가 머릿말에도 썼습니다만 이번 교재의 화두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독해의 핵심 요소, 핵심 문장, 주제문을 숨은 그림을 찾아봅시다. 문법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근거를 주는 한 단어의 숨은 그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문장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문장에서 나에게 원하는 단서를 주는 단어는 무엇인가? 그 단어에 대한 숨은 그림을 찾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역시 프로젝터 강의를 준비하면서 프로젝터 문제를 탁 켜놓고 여러분들에게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어떤 핵심 단어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습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거와 그 다음에 본강에서 보는 것이 같은 것인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가 이번 저희 공부의 핵심 화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어떤 공무원 교재에서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실전에 가깝게 숨은 그림 찾기를 만들어 드리면서 제가 이번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무원 이 기출문제집을 새로 발간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공무원 문제집을 10권 이상 봤습니다. 10권 이상 봤는데 참 좋은 문제도 있고 참 제 입장에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너무 아닌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좋은 것들은 제 스스로 또 예문을 바꿔서 발췌해내고 나쁜 문제들은 버려가면서 정말로 정제된 문제집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만 잘 기억해서 저를 믿고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역시 예습과 복습이죠. 학교 다닐 때 엄치나 흔히 말하는 부러운 아이들,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점이 공부 잘하는 엄친아들은 반드시 예습 복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띡 풀어보고 뭐야 이거 궁금한데 동영상 딱 보고 뒤에 해답 보고 이건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썼냐면 무조건 답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다가 모르겠는데 답 몇 번이지? 3번이잖아. 이거 나 알아. 이렇게 푸는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답을 먼저 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끙끙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답 아는데, 이거 뭐지? 계속 꾸드러지게 끙끙 앓으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고 궁금한 거 동영상에서 확인 딱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딱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조건 되죠. 그래서 예습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머지야 뭐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아니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풀다가 모른다고 해서 고민의 시간을 갖지 않고 무조건 답만 먼저 보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꼭 부탁드렸고요. 그럼 복습할 때는 꼼꼼하게 답이 아닌 보기까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문제집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 중에 하나는 보기 1, 2, 3, 4, 5번 문장 5개를 써주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를 제가 일일이 문장을 만들면서 4개 문장은 완벽하고 하나 문장 틀린 걸 줬다면 틀린 것만 고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4개 보기가 뭘 의미하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챕터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시제면 시제 보기로만, 관계사면 관계사 보기로만 되도록이면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정답인 것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답이 아닌 나머지 보기까지 꼭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파워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죠. 1강이기 때문에 제 휴대폰 번호는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만 자, 이건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이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파워영어 공부하시면서 저의 답변 메일을 받으신 분도 계시죠? 제 스스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파워영어 21강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내라고 했냐면 부사편에서 그랬죠? 부사편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다가 어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휘를 보내라 이렇게 강의를 찍었거든요. 지금도 요즘에 평균 하루에 3명, 2명씩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반응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부족하지는 않을지 오히려 고민하게 될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호응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메일 답변을 여러분들이 보내신 몇 시간 내에 그렇게 금방 해드리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만 24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제가 정확한 클리닉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요건 왜 그래요? 이렇게만 딱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답하기가.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셔서 혹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라.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서 제가 메일에 답을 해드렸더니 정말 인강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딴 나라 세상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로바로 답을 받으니 1:1 과외 받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거든요. 그게 굉장히 제 마음속에 남았고 또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였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됐죠? 자, 이제
어두절미하고 원래는 제가 뭐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오래 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만 여기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잘 보셨죠? 교재를 보시면 객관식 영어 문제풀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전부 다 객관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보시면서 문제를 잘 하나하나 보기를 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자, 문제를 보세요. Select one which is not acceptable for standard written English 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문제도 이렇게 영어식으로 써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공무원 문제가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잘 보세요. 표준 영어에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니까 어법상 잘못된 건데요. 보기가 4개 있습니다. 눈을 뚫어지게 한번 잘 보시죠.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첫 번째는 여기서 had better가 보이셔야죠. had better. 그 다음에 여기서 be prepared가 보이셔야 됩니다. prepare, 준비하다라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준비됐다는 건 맞는 것 같고 had better 더하기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준비돼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give 동사를 볼 줄 아셔야겠죠. 나는 줄 것이다. 너에게 손을, 그죠? 도움을, 이런 말이겠죠? 그것들과. 그러니까 you 간접 목적어, a hand 직접 목적어, somebody something의 수요동사 give, 괜찮아 보입니다. 세 번째, 내 동생은 원하죠. 원한다는 to 부정사말은 목적으로 취하니까 to marry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marry 뒤에 with가 나왔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삼형식 동사입니다. 즉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라는 거죠.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대표적인 거 떠오르시나요? 일단 discuss, 토론하다.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니까 about이 있을 것 같지만 없죠. 어디로 들어가다. enter, into가 있을 것 같지만 뒤에 into 없죠. 물론 이 enter, into는 또 시작하다의 뜻을 갖는다고 제가 파워영어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들어가다의 뜻일 때 into가 안 붙죠.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할 때 about 안 붙죠. marry with 누구누구랑 결혼한다고 해서 marry with 안 붙죠. 예, 요거는 그런 거죠.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냐? 영어의 문장은 언제나 형태가 의미에 앞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marry는 형태상으로 타동사입니다. 의미상으로는 누구누구와 결혼을 하니까 의미상으로는 with가 필요하죠. 뭐뭐와라는. 하지만 형태가 의미에 앞서는 게 영어기 때문에 with를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정답은 3번이고요. 정답은 3번. 4번은 Where do you want me to drop you off? 자, 여기서 me, 그 다음에 to drop 보이세요? 여기는 want가 지금 5형식 문장으로 쓰였군요. 목적어, 목적보죠. 내가 너를 drop off, 떨어뜨려 주기를 원하느냐, 어디서, 이 말이죠. 뭐 차로 내려주다 이런 뜻이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면 3번 문제 marry with는 나 알아, 너무 쉬운 문제야 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had better 동사 원형과 수동태 be prepared, 그 다음에 수요동사 give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want가 이렇게 5형식 문장 목적어, 목적보를 이끌고 올 수 있고 이렇게 3형식 문장 want 뒤에 to 부정사를 이끌고 올 수도 있다라는 걸 동사의 종류로 정의해 주셔야죠. 당연히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